안녕하세요. 또 나왔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죠?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명함을 내밀면 도대체 저 사람은 정체가 뭘까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하는 일 중에 두서너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하는 일은 아까 우리 친구들처럼 장애 비장애 시니어들이 모여서 예술단을 꾸몄어요. 그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명하셨던 것처럼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21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승원의 엄마입니다. 저는 88년도에 음악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건축 전공을 학부부터 다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전공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데 주제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실 환경들의 열악한 환경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졸업 이후에도 계속 논문을 썼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건축 쪽에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을 보는 것과 사회복지 쪽에서 물리적 환경을 보는 거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마 학벌로는 쭉 이어놓으면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깔별 학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에 완성체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졸업은 안 했어요. 아직 잘렸지 않나 싶은데요.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승원이를 데리고 키우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많이 됐던 것 같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연구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편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에 발달 친구들을 직접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갔다가 건축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으시는 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음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예술단을 만들었는데요. 한승원이 아까 보셨겠지만 이 천방지축 어릴 때 이 친구를 보면서 얘가 사람일까 동물일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얘가 정상적으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하고 되게 궁금할 정도로 정말 대략 난감한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음악을 시키게 되는 과정까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푸르메 오케스트라의 푸르메 재단 아시죠? 푸르메 재단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2016년 1월 달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도 레슨을 해보고 정말 그 단원들 엄마들이 미친 지휘자라고 저한테 할 정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1년 정도 했을 때 17년 3월 달에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주를 창단 연주처럼 한 거죠. 그래서 900명 가까이 가까운 관객들이 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단원 중에는 왜 우리 발달 친구들은 촉감이나 어떤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2명은 유독 접촉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러면서 이렇게 거리를 둔다거나 그런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창단 연주를 끝난 뒤에 저한테 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 어깨동무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뭐 팔짱을 끼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기대고 이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그런 행동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승원이 소리가 들리니까 신경이 쓰이네요. 뒤에서 뭘 할까요?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제가 가까이 가면 거리를 두던 친구들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음악의 변화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늘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늘 듣고 살다가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되게 잘한다. 우와 하면서 박수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면서 점점 장애의 특성마저도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제가 독립을 해서 어울림예술단, 아까 그 친구들이 어울림예술단 친구들인데요. 어울림예술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한 지 한 2달 정도도 안 됐는데, 지난달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뮤지컬, 창작 뮤지컬 비상이라는 뮤지컬 무대에서 저희 친구들이 휘날레에서 연주를 멋지게 했답니다. 박수. 뭔가를 하나 해낼 때 저도 무지하게 힘든데, 어제 승원이 연주하는 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사명 연주를 했잖아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 많이 생기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악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악기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선생님하고 매칭을 시켜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비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첼로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지하게 듣기 좋아요. 너 첼로 해볼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색연필 끼우는 거나 뭔가를 조립하거나 그런 거보다 이게 좀 품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직업 해볼래? 이거 절대 안 돼요. 비장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괜찮아 보이니 너 이거 해봐 해서 권할 수는 없어요. 출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건축,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서 밀리그램이라는 실내 건축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 회사를 만든 이유는 제가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도 탁상머리에서 하는 연구일
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현을 시켜보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현을 시켜보고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또 관찰해 보고 싶고 보완해 나가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밀리그램 디자인이 사회적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공헌의 역할을 한다 해서 사회적 기업에 사전 선발된 지금 상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임팩해 칭찬이. 칭찬을 해주셔야지 제 자존감이 올라가가지고 안 할 얘기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연구의 밑바탕에는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휠체어를 타는 건축가가 만든 거예요. 7가지 원칙을 해서 쭉 만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얘기를 하다 보면 신체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신장애는요? 그렇잖아요. 물론 신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유모차를 끄는 분들도 편리하고 누구나 다 편리한 공간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편의시설조차도 사실은 장애인을 참여시켜서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작년에 세종마을에서 무장애 체험하는 거를 한 달 동안 했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 휠체어를 타고 한 달 동안 다녔어요. 세종마을을. 할 일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고 계단, 경사로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직접 참여를 시켜서 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는데도 빠져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심리적인 공간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미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도 가만 앉아 있지 않는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연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뇌파 기계를 말을 하지 않아도 정확히 대답을 하지 않아도 뇌파 기계를 끼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환경일 때 편안한 생각을 하는지 편안하게 느끼는지 어떤 상태일 때 각성 상태가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제시는 VR을 통해서 가상체험을 통해서 하면서 동시에 뇌파를 찍는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도 저희 실험에 참여하신 피실험자 가족분들도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뭐 심지어는 이번에는 제주도, 대구 막 이런 데서도 올라오셔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연구는 잘 됐고요. 그 연구 결과는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차적으로 피실험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하는데 도대체 그건 뭘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청각이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어컨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에어컨 소리가 들리면 귀가 먹먹거려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승원이도 보면 귀가 조금 청각이 예민해서 비행기가 오기 전에부터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또 예민한 분들도 있죠. 어제 지환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예민해서 예쁜 사람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촉각이 예민해서 이렇게 안기는 걸 싫어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각적인 색채라던가 색채, 바닥의 색채, 뭐 벽의 색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후각적인 거, 환기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또 시각적인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안 했던가요? 조명의 조도라던가 밝기라던가 아니면 또 조명의 온도, 흰색 불인지 노란색 불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색채와 조명의 색온도에 대해서 실험을 지금 완료한 상태인데 그 다음 연구를 하려는 게 사실은 공간이에요. 지금 공간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이나 치료센터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복도에서 저 복도까지 방 7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창문이 있을 수도 있고 창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7개, 프로그램 7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개 만들어주세요. 보통은 다른 그 작업자들이 가면 해주죠. 7개 해달라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 없으니까 해주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환경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연구 때 해보려고 하고요. 청각적인 거 아까 제 경험도 얘기를 했지만 보통은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실에서 하다 보니까 옆방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 아니면 대기실에서 엄마 얘기하는 소리 또 대기실에 있다 보면 그 우리 아이의 우는 소리 남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 소리가 나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들려요.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러죠. 등짝 스매싱을 하면 너 왜 울었어? 막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음 처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온도, 습도 이거는 우리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에 제가 방의 크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규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1인당 3.3제곱미터라는 규정이 있어요. 3.3제곱미터는요. 한 평이거든요. 한 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 제곱미터, 1.8m, 1.8m. 이 점 없었으면 아마 제가 욕을 하게 됐을 텐데 다행히 점이 있어가지고 1.8m씩 가로 세로가. 자, 여기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차 한 대가요 2.3m에 세로가 5m예요. 우리는 차보다도 못한 자동차 한 대만도 못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힘든 친구들인데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지 못할 망정 그런 공간에서 무슨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규정은 1인당 3.3제곱미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권 아까운 이런 규정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제가 많은 연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분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제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피실험자 참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